함께라면 100세가 거뜬한 100세 거뜬 튼튼TV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요즘 나날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하는 식단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콩팥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을 적정 상태로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콩팥의 기능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아주 서서히 나빠져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때를 만성 콩팥병 또는 만성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을 당뇨, 고혈압, 만성사구체, 신염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비만 인구 역시 증가하면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많아 그 합병증 개념으로 만성 콩팥증 환자도 덩달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음식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식단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식단에는 의외의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콩팥병 환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잡곡밥입니다. 특히 잡곡류 중에서도 현미나 검정쌀, 차, 수수나 율무에 인 성분이 많은데요. 이는 신장 기능이 감소하거나 약해진 경우 몸에 쌓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인이 신장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되면 고인산 혈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 뼈나 관절의 약화,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곡류는 전체적으로 영양 성분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다른 식재료와 함께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물입니다. 의외지요? 물론 일반적인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부종을 피하면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총 물의 양은 자신의 소변량에다가 땀이나 대변 혹은 호흡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약 500에서 1000cc 정도를 합친 양입니다. 그러나 만성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 등과 같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서 몸이 많이 붓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물의 섭취를 조금 제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인데요. 채소 안에 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히 푸른잎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의 배설이 감소하여 칼륨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근육 기능 저하나 심장, 부정맥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로 칼륨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더라도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 일부 칼륨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나 시금치, 상추와 같은 채소는 얇게 점이거나 채를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칼륨의 50% 이상이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칼륨 식재료를 섭취할 때는 이러한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바른 조리법으로 조리 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체내의 칼륨 수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멀티비타민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나 비타민 C 등을 제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용성 비타민의 배설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수용성 비타민 중심의 비타민 섭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멀티비타민 제품에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인 비타민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미 혈중 농도가 높을 수 있으며 멀티비타민 복합제를 추가로 섭취할 경우 과도한 비타민 A 농도가 발생하여 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보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칼슘이나 인과 같은 지표를 평가한 후 적절한 비타민 D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식사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100세까지 거뜬하시겠죠?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